저희가 멀리 가려면 군자금이 넉넉하게 필요합니다. 사실 고발 뉴스라는 타이틀을 걸고 하는데 피하면 안 되잖아요. 최대한 저희가 정면 돌파하기 위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고발마트 함께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미디어 담화 빠밤 화화. 야, 화는 뭐야? 화는 뭐야? 다 마가 아니라 담 화. 그렇죠. 화. 화. 민덕이 씨, 네. 우리 힘들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 사실 우리가 이 재미없는 뉴스를 어떻게 재미있게 전달해 드릴까 되게 고민을 하거든요. 아, 그럼요. 그래서 좀 이왕이면 좀 웃기게 재밌게 해보자 네. 노력은 합니다만 이렇게까지 하지 말자. 화 이게 뭡니까 이게? 담 화. 마밤 요 정도가 딱 적당하지 않아요? 알겠습니다. 네. 야, 빠밤은 뭘 잘했다고 또 야단친다? 그래요? 과하다고. 아니 과하다고. 아, 똑같은 놈들끼리. 부끄럽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자, 지금 갈 길이 멀어요 오늘. 네. 자, 이거 뭡니까? 지난번에 민동기 국장이 담화 네. 찍어주셨는데 바로 속보가 나왔어요. 간단합니다. 네. 원래 그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에 팩트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 팩트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민원연이 정정을 해달라 요구를 해서 정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부분만 정정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그걸 정정을 하면서 이른바 별건으로 새로운 자기네들이 내용을 추가를 하면서 그런데 올해부터 뭐 민원연의 모니터를 보니까 JTBC 빠졌더라. JTBC가 완전히 빠졌다라고 여성가족부 그 흔히 말하는 그 사업 뭐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는 빠졌는데 빠졌다고 했다가 그게 틀리니까 그럼 그 부분은 정정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부분은 JTBC가 빠진 건 우리가 실수했는데 근데 올해부터 민원연이 모니터한 거 보니까 JTBC는 빠져있더라 라는 걸 한마디 덧붙임으로써 검찰 수사로 따지면 별건 수사를 사과를 하면서 무슨 말인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뭔 말입니까 지금?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요, 조선일보가 좀 간단히 좀 풀어주세요. 여성가족부에 어제 안 보신 분들은 모르실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부에 네. 그 흔히 말하는 사업 지원을 받아가지고요 모니터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2019년 일정 기간 동안 JTBC를 조금 제외한 부분이 있었어요. 했어. 네. 근데 그게 전부 제외한 건 아니고요. 사정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일부 그 기간 동안 제외를 했는데 조선일보는 마치 전부 제외를 한 것처럼 보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왜 JTBC는 빼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였는데 어쨌든 팩트가 틀린 거 아닙니까? 그 사실과 다르다고 민원연이 요구를 해서 이제 정정을 한 거죠. 그 정정하면 그 부분만 정정을 하면 되는데 자, 그 부분은 JTBC가 안 빠졌는데 우리가 빠졌다고 해가지고 정정합니다. 라고 바로 잡았어. 바로 잡았는데 거기에 한마디를 더 붙여요. 뭐라고? 그런데 2020년 민원연 모니터를 보니 JTBC 빠져있더라? 이렇게 한마디 더 붙인 겁니다. 그냥 기스내는 거지. 그러니까 정정을 하면 본인들이 잘못 보도한 부분을 정정만 하면 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상관없는 자기네들이 보도하는 것과 상관없는 그걸 한마디 덧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연 정정으로 볼 수 있느냐? 저는 이건 정정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가짜 정정이다라고 그때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고 민원연도 이거는 정정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해서 정정 보도한 거에 대해서 정정 및 반론 보도를 다시 청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두 가지가 궁금해요. 네. 첫 번째, 이런 정정, 재정정 요청이라는 게 언론사에 있었나? 저는 또 궁금하고. 저는 이거 처음이라고는 모르겠는데요.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은 민동기 국장이 지금 민원연에 이것저것 일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아니 심사위원 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네. 네. 저는 창립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정기 후원 네. 후원자입니다. 네네. 네. 여하튼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네. 요거를 지난 방송에서 외국장이 재정정 요청을 할 것 같다라고 딱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바로 따라했네. 면허년에다 얘기해 줬습니까? 아니요, 왜냐하면 하라고? 제가 얘기해주지 않았습니다. 네. 다음 뉴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너무나 중요한 게 많은데 네.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계신 것 같아요. 워낙 조선일보 그런 애들인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신 것 같아요. 아까 자, 저기서 네. 조선일보 입장이 중요합니다. 있었나요? 네. 네. 보시죠. 문제될 거 없다. 음. 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선일보답잖아. 네. 문제 되니까 우리가 잘못했어요. 바로 정정해 드릴게요. 라고 하면 조선일보가 아니죠. 요거 저기 언론중재위원회에서 네. 요거 어떻게 결론이 내릴지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네요. 네. 자, 그거 언론정정위원회에서 거의 사상 초유의 있는 정정 후 재정정. 네. 사실 여러분들 상당히 중요한 어려운 수술인데 옛날에는 쌍꺼풀 수술, 코 수술. 네. 한 번 수술된 거를 재수술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남에 가면은 쌍꺼풀이라든가 코 네. 재수술 전문 병원이 있습니다. 진짜요? 어제 없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재수술 전문 병원이 있습니까? 네. 이야. 한 거를 다시 하는 건 참 어려운데요. 네. 자기들이 내렸던 중재 아니잖아. 네.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꽈서 또 문제를 가지고 딱 왔어. 네. 상당히 그 결과가 저도 네. 기추가 주목이 되네요.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요건 또 뭡니까? 아니 어제 네. 세종시 대변인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내려친 그 기자가 동양일보 부장급 기자로 밝혀졌다는 그런 기사를. 어제 D일보라 그래서 혹시 동아일보인가 사실 그랬거든요. 사실 저는. 저 개인적인 관심은 흔히 말하는 네. 서울 지역 언론사인가 아니면 지역 언론사인가. 근데 역시 지역 언론사 부장급 기자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광고를 좀 달라. 네. 광고를 좀 올려달라. 네.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시비가 붙은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습니다만 네. 싸움의 사유, 네. 폭행의 사유는 정확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럼- 이게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씁쓸한데요. 근데 이게 경찰까지 신고를 해서 왔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경찰까지 왔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 쌍피로 네. 해서 일단 입건이 되거든요. 그렇죠. 응? 그런데 이거 합의했다고 이거를 입건을 안 해? 쌍방 합의를 했고 응? 민형사상 문제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네. 이런 건데 요 뒤에 그 기사를 보시면은요. 네. 그 징계, 기자 징계. 그렇죠. 예. 자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이 정도 되면 그냥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 논의할 예정이야. 뭘 그리고- 또 논의를 해? 그리고 폭행 이유에 대해서 광고 문제는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말 못할 사정이 있지만 설득 해명이 음. 납득이 잘 안 되는. 사정은 있지만 광고 때문에 절대 아니다. 네. 야, 사람의 머리를 소주병으로 친 거 자체는요. 일단은 이 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위죠. 그러니까 그렇죠. 자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할 게 아니라 엄중하게 자체적으로 징계하겠다 이런 입장이 나왔어야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미디어 오늘에도 저 한 말이 있어요. 네. 그 사파가 너무 좀 구리지 않습니까? 이게 게리 이미지. 게리 이미지 뱅크 이거 무료로 이제 무료 제공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냥 가져왔는데 너무나 좀 성의 없다. 사파가 네. 막 그런 생각을. 소주 일단 다 조집니다. 저희는. 요건 뭡니까? 담화.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음. 제가 또 네. 아까 민원연에 저 찔러줬느냐 이상호 선배가 저한테 얘기했는데 네네. 이거 저희 내뉴비에서 네누비. 이상호 선배가 픽업한 아이템이거든요. 제가요? 네. MBC에 찔러줬습니까? 제가요? 네. 아니요. MBC 전국 언론사죠. MBC 본부 민실이 네. 보고서에서 민실이.
내뉴비를 보는 것 같습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 BTS 이거 홍보 그만해. MBC 이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이상호 선배께서 얘기를 했는데 MBC에서 우리 내뉴비 네. 4시에 뉴스 비평 네네. 내뉴비를 보는 건 사실이에요. 아. 근데 노조에서 저희가 따끔하게 지적을 했거든요. 그쵸. 이거를 네. 이거 BTS와 관련한 뉴스가 좋다. 네. 근데 연속으로 나왔길래 보니까 네. 대장금 파크라고 대장금 파. 용인에 있는 MBC의 일종의 테마파크인데요. 그렇죠. 거기를 BTS 슈가가 네. 뭐 촬영을 했다. 이런 거를 사실상 간접 광고, 자사의 홍보성 그렇죠. 뉴스를 기자가 아닌 작가를 동원해서 네. 방송한 것은 좀 구리다. BTS 인기에 묻어가려는 작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BTS 슈가가요. 네. 한번 다녀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굳이 MBC 같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거의 그냥 코딱지만한 네. 손톱 떼 정도밖에 안 되는 매체거든요. 전 세계 아미가 몇 억대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쵸. 몇 억이 움직이는데 이미 끝났어요. BTS 슈가 대장금 파크 비디오 촬영. 굳이 이렇게 안 해도 MBC에서 보도 안 해도 다 알아요 이미. 아미들이 네. 여기는 MBC 뭐 용인에 있는 대장금 파크에 그럼요. 다 퍼졌을 알아요. 텐데. 괜히 MBC가 이렇게 구리게 자사 홍보적인 뉴스를 심으면 네. BTS와 아미들은 공정하지 않은 거 싫어합니다. 정의로운 사람들이에요.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도 정의를 위해서 네. 말이야. 그렇게 하는 분들인데 아미가 미 대선을 판을 흔들 수도 그렇지. 있습니다. 좌우지 좌우지. 그 뭔가 그 판소리 비슷한 그런 거 아닙니까? 좌우지장장 네, 이런- 띵 하다 보니 좌우지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하튼 좌우지하는 네. 네. 이거 그래서 야, 이제 내뉴비가 엄청나게 MBC 좋은 가 방송이네요. 주시하는 내뉴비입니다. 음. 네네. 예. 요거 또 어서 주워 오셨네요. 아니 네. 요거는 음. 그 SBS가 음. 계속 지금 정식으로 이 보도에 대해서 네.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 하지 정식으로? 아니 그러니까 저기 나도 사실 점심에는 정식이 제일 좋아요. 점심 정식 딱 시키면 밥이랑 국물 딱 나오고 네. 웬만하면 정식으로 하는데 얘네 왜 정식으로 안 하지 사과를?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네. 검찰이 소환 조사 한 번 없이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소를 했을 때 당시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니 어떻게 소환 조사도 없이 기소를 하냐? 그러니까. 라고 해서 검찰에 대한 굉장히 비판이 고조되던 시점이었는데 네. 바로 그 다음 날 SBS가 음. 동양대 거기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다. 정경심 교수 동양대 PC에서. 정경심 교수 PC에서 총장 직인 파일이 발견됐어. 그 뭐냐면 그러니까 그 전날 이거 완전히 무슨 청문회 하고 있는데 그 미통당 애들만 알고 있었잖아. 영장 네. 칠 거를. 그렇죠. 이미 예견하고 있었어. 걔들은. 네. 다 통하고 있었던 거지. 윤석열이랑. 그렇게 해가지고 아니 소환 조사도 한번 안 하고 뭐가 그리 급하다고 네. 영장을 쳐버렸잖아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영장이 정당하다는 것을 마치 확인이라도 해주는 양. SBS가 단독으로 정경심 교수 파일에서 그게 딱 나왔어? 그런 보도가 사실은 여론의 향배를 상당히 갈팡질팡하게 만들었던 게 사실이에요. 아니 그때부터 네. 그 SBS 보도 이후에 조중동 음. 해가지고 엄청난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사실상 여론의 생각납니다. 향방을 바꾼 거죠. 음.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네. 누구로부터 확인을 받았는지 음. 그 근거를 좀 제시를 했는지 이런 게 방통심의 안건으로 올라갔으면은 SBS 기자라면은 네. 제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까야죠. 못 가고 있습니다. 근거도 못 대고 있고. 근데 오보는 아니랍니다.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검찰에서 그냥 흘려받은 거야.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검찰과 당시의 조중동 출입 언론들이 완전히 짝짝꿍 돼가지고 네. 거의 그냥 마치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제주도요? 딱 똥 싸면 똥돼지가 딱 받아 먹듯이. 그렇게 공생을 너무 더럽나? 제주도 얘기를 할 때 네. 덩 얘기가 나올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덩. 제주도 또 토종돼지. 흑돼지. 네. 바로 떨어질 때 땅에 떨어지기 전에 바로 인터셉트해서 받아 먹습니다. 똥. 네. 마치 네네. 검찰이 싸질러지는 똥을 탁 받아 먹는 그런 식으로 기사 작성이 된 것이 매우 유력하죠. 검언 유착 의혹을 그렇죠. 제주도 흑돼지의 덩에 비유하는 이 날카로운 상상력. 너무 죄송합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팍 오시잖아요. 법정 제재를 방통심의 위원들도 네. 주의를 줬습니다. 네. 법정 제재에 해당되는 주의, 뭐 권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요. 주의는 법정 제재 즉 제어가 때 감점 요인이 그렇습니다.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런데 결국은 알고 봤더니 이게 정경심 교수 PC가 아니라 그냥 거기 그 로비에 그 아무나 쓰는. 네, 공용 컴퓨터에 있던 거야. 네. 그리고 그 정경심 교수 PC에서 발견된 것은 총장 직인이 아니라 직인이 찍힌 그냥 상장. 네. 전혀 다른 거였던 것이죠. 그럼 요거는 정말 이거를 그냥 회사 문 닫을 정도 수준의 오보거든요. 이거. SBS는 좀 괘씸한 게요. 음. 이게 법정에서 음. 검찰 측으로부터 그 오보입니다. 음. 라고 자기네들 보도가 부인을 당해요. 음. 근데 지금 자신기들은 오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판 과정에서 이미 오보로 기각됐어. 증거 아닌 검찰로부터 걸로. 기각당한 보도거든요. 근데도 아직까지도 정식으로 오보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식으로 안 하고 있어. 네. 그리고 내뉴비에서 네, 뉴비.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네. 그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도시락 그 종이컵에 그렇죠. 컵 그 다른 거는 반찬은 제대로 된 데고요. 네. 컵이랑 국물만 그쵸. 밥이랑 국물만 컵에 줬어. 안 가져왔으니까.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네. 얘가 이제 도시락 안 가져오니까 이렇게 네. 챙겨 주신 거야. 네. 근데 그걸 마치 아. 애를 그렇게 막 근데 그 제보한 그 어머니도 학부모도 사과했잖아요. 맘카페에 올려서 사과했고 학교도 사과했고 다 사과했어요. 잘 원만하게 합의가 됐는데. 다 했는데 그러면 SBS도 제보자가 사과를 했으면 우리 보도에 좀 무리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병만 안 들었지 시청자를 상대로 소주병을 친 거랑 똑같아요. 적절한가? 오늘 제주도- 어떤 소주병. 그 여러분들 SBS 뉴스를 보시면 그냥 계속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소주병으로 뒷머리를 계속 가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좀 너무 시청자들을 네. 좀 얕보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다 기각을 당하고 있는데도 사과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민동기 국장이 담화, 이 비경쟁 분야인데 네. 담화에도 엄청나게 지금 센 아이템들을 가져오셨어요. 네? 요거는 민중의 소리 그건 뭡니까? 보도를 했는데요. 야. 그 방정호 음. 전 TV조선 대표 네. 지금은 전무이사 대표였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TV조선 대표고요. 네. 지금은 네. 일종의 그 드라마 제작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 제작사 이름이 아주 굉장히 독특합니다. 외우지를 못하겠어요. 하이그라운드. 하이그라운드. 그렇습니다. 하이그라운드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라운드 뭐 있었는데. 네네. 네네. 하여튼 그런 건데 이 드라마 제작사 하이그라운드가 최근 3년간 네. TV조선에서 방영한 드라마 가운데 8편 가운데 네. 무려 6편을 헐. 공동 제작을 했고요. 네. 회사 매출이 지난해 200억에 육박을 했는데 네. 매출의 98% 이상이 TV조선으로부터 발생했다고 합니다. TV조선이 없으면 망합니다. 2%만 매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네. 조선중앙일보가 시민단체 공격하면서 야, 니네들 일감 몰아주기 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라고 택도 아닌 지적질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TV조선과 TV조선이 하이그라운드에 일감 몰아주기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만한 사안이고 요거는 사실 그 제주도 흑돼지로 비유하면 똥을 98똥을 다 받아 먹은 거야. 네. TV조선이. 네. 2개만 땅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사료 먹고. 오늘 이상호 선배 덩을 잘 못 사셨나요? 오늘 왜 이렇게
덩에 꽂히신 것 아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네. 여러분 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밥과 덩. 덩 못 사면 네. 잠도 못 잡니다. 아 정말 그 귀한 덩에 대해서 네네. TV조선으로 비유를 해서 제가 네. 심심한 이거 사과를 98%는 정말 심하네요. 너무 심합니다. 너무. 네. 이거야말로 자 그래서 이제 고발할 거라고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그렇습니다. 누가 고발하나요? 어디 누가 고발하는 거지? 제가 알기로 요거를 아이고 민중의 소리는 기사를 쓴 것이고 민중의 소리는 고발 안 하고 이 기사가 되게 기네요. 아니요 여기 보면 네. 그 하승수 변호사가 이 문제를 계속 팔로잉을 했거든요. 네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 네, 여기서 아마 고발을 할 겁니다. 아 여기서 신고할 계획이구나. 네. 아이고 맨 아래에 있었습니다. 네. 하승수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님. 네. 네. 이런 또 저는 그냥 하승수 변호사로 알고 있었는데 네. 세금 도둑 잡아라 공동 대표셨군요. 요거를 그러면 좀 짧게 하면은 세도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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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세도잡아라. 세도잡. 좋은데? 세도잡. 세도잡아라 공동대표. 네네. 자 여러분들은 내 뉴비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자 다마 저 오늘 갈 게 많아서 제가 5분 안에 네. 제가 가져온 담화를 다 까겠습니다. 진짜 속도전으로. 동양일보 어떤 신문인가 제가 찾아봤어요. 네, 심연희님 감사합니다. D일보 부장이 소주병으로 쳤다는 거 아니야. 네. 에? 근데 막 정말 좋은 얘기는 다 쓰는 신문이야. 자기네는 근무 중 술자리를 갖고 음주운전 방조한 옥천군 면장, 파출소장 이런 사람들 막 조져. 자기들은. 검찰의 송치가 됐네요. 이런 자기네들은 합의하고. 그리고 자기들은 합의해놓고 이런 것들은 막 송치되는 걸 막 기사를 써. 동양일보 이 땅의 푸른 깃발. 이 땅의 푸른 소주병이 아니라 물론 뭐 여기 소주병은 녹색이죠. 푸른 것도 있죠. 요즘 나온 거. 네. 이게 사실 이제 뭐 동양일보 모든 기자를 폄훼하는 건 아닌데. 그럼요. 네. 부장이 이런 일이 있으면 당장 들고 일어나야죠. 사과를 하고. 그럼요. 여기다가 사고로 사고 쳐서 죄송합니다. 이런 사고를 이게 다 몰려야 됩니다. 머리에다가.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요? 선배 학원 다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들을 웃겨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 뉴스는 너무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고. 네. 그래서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제가 기도합니다. 웃겨드릴 수 있나. 네. 기도의 선물. 하나님 역사하심을 느낍니다. 아멘. 네. 자, 그런가 하면 요거 K-팝. 이 노쇼. 노쇼 시위. 이게 사실은 틱톡 할머니? 이게 궁금하잖아요. 네. 노쇼는 사실은 좀 안 좋죠, 어감이. 안 좋죠. 부정적이죠. 그럼요. 이렇게 지금 특히 요식업 하는 분들은 그럼요. 노쇼 하면은 알레르기 반응. 그럼요. 음식 다 차려놓고 막 정말 화나는데 네. 노쇼가 이렇게 좋은 단어인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쫙 해서 다 비웠잖아. 근데 요 기사를 다 종합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 뉴욕 타임스 K-팝 덕후들이 유세를 침몰시킨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해서 한국이 세계 정치사에 새로운 K-팝의 종주국으로 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전모를 이렇게 쭉 담고 있어요. 근데 역시 방탄소년단이었다. 그 말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팝 아티스트지만 UN 총회에서 연설할 만큼 그렇죠. 사회성이 있는 그룹이거든요. 인종차별을 반대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 활동폭을 넓혀가고 있다. 이런 게시판을 보니까 우리 아미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내뉴비를요? 네. 그래서 뭐 꼭 이렇게 BTS나 아미 분들이 보시라고 이렇게 일부러 제가 이 아이템을 고른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아미가 2억이거든요. 최소한. 네. 그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한 번만 클릭해 주시면. 예? 정말 BTS 그리고 아미 대단합니다. 네. 자, 가져왔어요. 그리고 요거는 잠시 뒤 네네네. TV 뉴스에서 네. 살펴볼 텐데 요거 정말 큰 기사거든요. 윤석열 이제 끝에 왔다 그런 확신이 들어요. 제가 봤을 때 네. 저기 이미 지도력을 상실했습니다. 끝났습니다. 확실하게 끝났고 그냥 그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본인이 떳떳하고 그 해야 뭐 말빨이 먹히고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말빨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제는 끝난 상황을 알게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하고 영장을 이제 치겠다. 이동재 하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관여 안 하겠다. 라고 해놓고선 라고 하고 그 대신 대검찰청에 가면 이제 검사장들이 쭉 있어요. 네. 되게 신기한 방이야. 그러니까 제가 98년, 99년, 2000년에 대검찰청을 출입할 때 보면 네. 검찰총장 방이 따로 있고요. 네. 그 아래층에 가면 쫙 이렇게 검사장들이 그 당시에 중수부장, 요새는 다 바뀌었더라고요. 네. 이름이 중수부장은 이제 반부패 강력부장을 중수부장이라고 하나 봐요. 네. 그다음 형사부장 옛날에도 있었고 네. 공공수사부장 요게 이제 공안부장입니다. 공안부장. 옛날에. 네. 그리고 공판소무부장 옛날에 있었던 거고. 네. 요게 이제 4대 검사장이고 기획조정부장까지 해서 5명의 검사장이 다 있는 거야. 네. 그런데 5명 검사장은 사실은 추미애 법무장관이 공정하게 인사한 사람들이잖아. 네. 그러니까 그게 똘마니들이 아니란 말이야.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이 자기가 이제 지휘 안 한다고 그러면서 이 5인 부장들한테 넘기겠다고 했어. 네. 그러면 5인 부장들은 요거는 아직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수사 전문 뭐 위원회? 수사 자문단. 수사 자문위원회인가 뭐 거기다가 네네. 넘길 사안도 아닐 뿐더러 이거는 피의자가 넘기는 법이 어딨냐? 그렇죠. 그래서 반대 취지로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까봐 사실 이 부분이 궁금해하실까 검찰청 법에 따르면요 차장이라는 직급이 있어요. 네. 요게 애매해. 대검 차장. 헷갈리실까봐 차장은 또 서울중앙지검에도 차장이 있어요. 네. 서울중앙지검장 아래 차장이 1, 2, 3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검찰총장 밑에도 대검 차장이라는 게 있어요. 대검 차장이 있죠. 요거는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는 자리예요. 그렇습니다. 대검 차장은 검찰총장 바로 밑에 있어. 네. 검찰총장 방만 해. 방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네. 대검 차장이 되게 높은 자리예요. 근데 대검 차장이 검사장들보다 아주 깻잎 한 장만큼 위에 있잖아. 네. 그러니까 이 대검 차장은 윤석열 라인이란 말이야. 핵심 라인이죠. 그러니까 검사장들이 그렇게 합의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 이루어졌다고 허위 보고하거나 또는 무시하기로 한 거야.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검찰청 안에서도 검사장들 그 부장들에 의해서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야 이미. 검찰총장과 차장밖에 없어. 섬이야. 네. 그런가 하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하는 수사팀도 반목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미 대검찰청과 서울지검 안에서 자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내일 거의 사실상 끈이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요. 이상호 선배도 검찰 조사를 많이 받지 않습니까? 영장을 치겠다고 중앙지검 수사팀에서 네. 자 이동재 기자하고 한동훈 검사장 영장 치겠다. 피의자 신분 딱 6월 4일날 전화를 했을 때 그 정도 수사팀에서 판단을 했으면 네. 그 다음에 일반적인 검찰 수사 관행은 부르는 겁니다. 불러줘 조사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로 딱 전환된 6월 4일에 윤석열 총장이 무슨 뭐 대검 5인가 뭐 A에 뭐 자문단 얘기 나오고 이미 그때부터 윤석열 총장은 한동훈 검사장 실드를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언론 플레이 막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무슨 검찰총장이라는 자리가 문제 있는
하위 검사의 변호사입니까? 아, 진짜. 이거는 진짜 검찰 조직을 완전 말아먹어 버리시는. 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관련해서 한명숙 왜곡 보도. 이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우리 한명숙 총리님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네. 그때도 마음이 아팠지만 요즘도 정말 이렇게까지 당하셨구나. 네. 얼마나 제가 검찰 조사를 사실 제가 거의 평생을 받았잖아요. 네. 검찰이라는 데가 정말 가기도 싫은 데인데 총장의 지위 있었던 분이 이렇게 엄청난 말도 안 되는 모함을 받으면서 여론과 언론에 의해서 패대기 당할 때 네. 이건 어떠셨나. 진짜 이런 말씀은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살아계셔서 너무 감사하다. 정말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한 총리님 대단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이 부끄러운 언론의 자화상이 있어서 가져왔어요. 뭐냐면 한 총리님이 그렇게 당할 때 연합뉴스에서 이 정말 엄청나게 공격적인 기사들을 썼거든요. 연합뉴스가 2010년 3월에.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연합뉴스는 뉴스의 네. 총판이잖아요. 그렇죠. 네, 도매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연합뉴스 기자들은 거의 모든 재판을 다 들어갑니다. 기자들이 네.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들이 기사를 쓰면 그냥 믿고서 그냥 받아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당시에도 재판이 왜곡되고 있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는데 그것도 제대로 안 써줬지. 네. 그런가 하면 재판에 문제가 있는데 심지어 재판장에서 검사가 하지도 않은 말을 검찰 쪽이 유리하게 마사지해서 써줬다는 거야. 이른바 공판에 나오지도 않은 내용을 검찰의 입맛대로 데스크가 기사에 넣었다는 거야. 그래서 기자들이 항의하는 뜻에서 내 이름 쓰지 마 거기다가 내 바이라인을 쓰지 마. 그래서 아예 법조팀이라고 하는 바이라인으로 보도가 됐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2010년 3월에. 법조팀 이런 바이라인은 정말 이거는 저기 내부에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대단히 그만큼 심각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 당시 특히 한명숙 총리님 보도를 그렇게 개판쳤던 당시의 법조팀장이 이번에 테헤란 특파원으로 내정이 됐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이 시국에 있을 수가 있죠? 그 대명청지에 지금 우리가 안팎으로 진짜 부끄럽고 더러운 역사를 지우고 새로 촛불의 전기를 가지고 새로 세워보자 하는 이 마당에 네. 정말 이렇게 당시에 문제가 됐던 후배들이 제 이름을 올리지 말아달라고 네. 할 정도로 적폐 행위를 했던 사람이 테헤란 특파원이야. 그래서 제가 쭉 기사를 읽어봤더니 네. 더구나 이 사람은 특파원이 3번째야. 그러니까 이미 2011년에 뉴욕 특파원을 지냈어. 자, 2011년이면 MB 때잖아요. MB 때 뉴욕 특파원을 간다는 거는 MB로부터 아주 친정권 기자라고 판단된 사람들만 보냈다고. 뉴욕, 워싱턴은 1급지잖아. 아무나 안 보냅니다. 자, 왜 기자들이 특파원을 가려고 하냐? 간단해요, 여러분들. 외국 가면 애들 교육 문제 해결되지? 국제학교에 보낼 수 있어요. 네네. 학자금이 나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택 비용이 나오잖아요. 네. 체류비가 나오죠. 네, 그러면 미국에서 웬만한 집 2층 집을 렌트할 수 있는 돈이 나와요. 네. 그럼 한국에 있는 자기가 집이 있었으면 이거 전세 줄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뭐 전세로 있었으면 그거 빼서 저축할 수 있고, 그죠? 네. 월세로 있었으면 월세로 있던 사람들은 보통 없겠죠. 기자 정도 할 사람이면. 네. 특파원 나갈 정도 사람이면. 네. 자, 그러니까 재택이 가능해. 그런가 하면 애들 교육시키고 또 특파원 하면 최소 3년 동안은 자기가 지국장이야. 네. 보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야. 출퇴근 자유롭고 자기가 기금 가지고 사람들 고용할 수 있고. 네. 왕이야. 갔다 오면 너 특파원 했으니까 이제 좀 힘든 일 해. 이게 아니라 특파원을 할 만큼 인정받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 보직이 더 높아지죠. 승승장구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에서 완전히 인정받은
황태자들만 가는 게 특히 미국 특파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2011년 MB 때 뉴욕 특파원 갔다 왔어. 그러면 2010년에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2010년에 그따위 기사질을 한 공로로 인정받아서 2011년에 뉴욕 특파원을 간 거예요. 보상에 의해서. 이게 상식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인도 뉴델리 특파원 갔대. 여러분들 이렇게 특파원을 많이 보는 그랬던 인사인데 이번에 또 다시 이란 테헤란 특파원을 가는 거예요. 내정이 됐대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국민의 가슴에 못질을 하고 뒤통수에 소주병을 날렸던 소주병 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소주병보다 더 기분 나쁘고 아픈 거야 이거는. 국민의 가슴에 소주병을 찌른 거야 이거는. 아니 연합뉴스 내부에서 인맥이 두터운가요? 이게 어떻게 이런 세 번째? 그러니까 세상이 바뀌어도 완전히 그 구조 개혁이 안 되면 잘 나가던 놈들은 또 잘 나가요. 친일파들이 친미로 득세했던 것처럼. 당시 그 연합뉴스 기자들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을 정도의 기자인데 네. 지금 이 시국에서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진짜. 네. 지금 간단하게 넘어가야 되는데 정말 이거 정말 진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이거. SBS가 또 한마디 또 소주병을 그냥 가지고 또 시청자들을 후려패는 그런 이거 짓을 언제까지 했어요.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SBS는? 일베 사건이 제일 많은 게 SBS잖아요. 뉴스나 무슨 뭐 시사 프로에 계속 노무현 대통령을 능멸하는 그런 행위들을 했는데 이번에 또 했다는 거 아니야. 제가 그래서 SNS 짤 돌고 있는 거를 봤는데 네. 방심위 자료라고 해서 네. 2013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일베 관련 방송심의 현황 좋은 자료네. SBS 계열이 네. 11건 그러니까 1등 13년부터 19년 한 6년인데 네. 6년 동안 11건. 11건 1년에 2건씩 무슨 정기 총회 하냐? 네. MBC 계열이 6건 절반이네 그나마. KBS 5건 심지어 TV조선이 4건입니다. 채널 A, MBN 3건씩 근데 SBS 계열은 11건 이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참 그런 진짜 좋은 자료는 방송 전에 우리 신혜석 PD한테 줬으면 그래요? 이렇게 좀 CG로 딱 띄워줄 수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안타깝네요. 페이스북 보다가 직전에 직전에 이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여하튼, 저장. 여하튼 여러분들 CG 이렇게 마음속 CG 그려드릴게요. 이렇게 네. 쭉 10일 11건 네. 6년 동안 13년부터 19년이면 주로 이제 박근혜 때가 제일 많네. 네. SBS가 11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MBC 6건 그나마 절반이야. 네. 얼마나 SBS가 특히 많은 줄 아시겠죠? 그렇죠. 근데 또 했어요. 여기다가. 또 했어. 또. 드러나 봅시다. 고노무 핑계. 고 노무현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런 일베 용어거든요, 이게. 근데 이게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버젓이 SBS 방송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뉴스 우리가 300억 이상 매년 갖다 바치고 있는 연합뉴스에서는 한 총리님과 국민의 가슴에 대모질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국민의 재산인 전파, 공중파를 넘겨준 SBS에서는 그 소중한 공중파를 가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시대 민주주의자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폄훼하고 있습니다. SBS 사과했다면서요? 사과는 빨라요. 사과는 참 그것도 얄미워. 네. 사과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했으면은 재발이 방지가 돼야 되는데 계속 하면서 사과하는 거는 이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미디어 담화 2개 더 있는데요. 네. 이건 내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